저번 주에 다녀온 아트 오에노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물론 1주차 지나갔지만 여전히 수강 신청하는 분 계셔서 공지를 드리면 제발 외우지 마 미술 트렌드 시즌 1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시대의 미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간인데 주로 메가 갤러리 위주로 첫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술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갤러리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와 주로 어떤 화가들이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최근에 어떤 작가, 그리고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컬렉터님들에게 되게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뭐 컬렉팅이 아니라도 동시대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허세미술관 게시판을 통해서 줌 신청서 그 구글 폼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트 오에노 아트페어죠.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모스. 스페인 투어를 갔다 오자마자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갔어요. 이경훈 작가님과 다녀왔는데 첫날 가고 싶었으나 스페인 투어가 겹쳐서 못 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아트페어에 비해서 여유 있는 분위기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백정기 작가의 작품이고 아라리오 갤러리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치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이 디피아노 방작이 너무 신기해서 이걸 좀 알고 싶긴 하더라고요. 의도는 모르겠으나 좀 신기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백정기 작가 그리고 차현욱 작가의 목류 도원도를 자기만의 컬러로 재해석한 듯한 그런 느낌의 작품이더라고요. 자, 이 작품의 작가 영문은 서영춘인데 서영쥔으로 나와 있네요. 한글 표기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헝겊으로 사람을 만든 듯한 약간 변태적인 감성이 깔려 있네요. 저의 표현이 있어서 변태적이다라는 표현은 긍정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술가에게 변태성이 없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은 한 가지 이상의 변태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한 시간에 작가와의 대화, 토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상호 작가입니다. 노상호 작가 아마 개인 부스도 있었고 되게 많이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라리오 갤러리 통해서 나오셨네요. 그리고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이렇게 녹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의 당시 시대로는 르네상스이지만 매우 초현실주의적인 발상으로 그림을 그린 히에로니모스 보스의 향기가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포스트너 작가의 작품 갤러리와 작품과 조금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갤러리를 보지 않고 그냥 작품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노상호 작가의 작품 설치물이죠. 초반에 계속 갤러리 부스에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님 얼굴을 알아서 그런 건 아니라 거기 인스타나 어디에서 얼굴이 좀 나오셔서 많이 본 작가님 얼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티아스 산체스라는 작가입니다. 마티에르가 엄청 두껍죠. 네, 이경훈 작가님은 이 작가님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엔조 갤러리의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델레 리우스인가 모르겠어요. 동물들을 의인화시킨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그래서 신화도 약간 섞여 있는 듯한 호랑이 커피를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봐서는 바코스 신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림풍이 독특한 그림이고 팀스라는 갤러리인 것 같아요. 되게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작품인데 작가명은 안 나오고 제목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작가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송에서 소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인상적인 조각 작품이에요. 아트페어에서 이 단독 부스를 이렇게 실험적인 조형으로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되게 새로웠습니다. 어떤 걸 의도하는지는 여기 글에 써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시할 때 글을 읽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진짜 변태적이다. 그리고 조형이 진짜 그로테스크하다. 엄청 잔혹한 느낌이면서 되게 변태적이고 성적이면서 비주얼 충격이 있는 그리고 되게 극사실주의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렇게 진짜 손 같죠?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비주얼 되게 신선했습니다. 작가 이름이 중요하죠. 최수왕 작가님. 뭔진 모르겠지만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작가인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작가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 접한다는 가정하에 전 처음 접했거든요. 아트페어는 처음 보는 작품이 많은 아트페어가 좋은 아트페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봤던 작가 또 나오고 또 나오면 저는 조금 좋은 아트페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트 오앤오는 새로운 작가를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트 프로젝트 CO 갤러리인 것 같아요. 조셉 초이 작가는 다양한 갤러리 통해서 많이 접했던 작가님입니다. 키아프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고 대구의 윤성 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했었죠.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는데 여러 사람의 시점을 큐비즘 스타일로 잘라 붙인 듯한 스타일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너무 이국적이라서 한국 작가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는다는 좀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죠. 그리고 테레사 뮬러 독일 작가고 다른 미술 사이트에도 이 작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작품 이름을 메모 안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이미지 검색으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테레사 밀러 색감이랑 약간 그림풍이 조금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조성현 작가 사진과 뭔가 선적인 요소를 이렇게 가미한 프린팅 작품이네요. 그리고 최수왕 작가, 최수왕 작가님 조형 재밌네요. 확실한 건 되게 변태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죠. 그 변태성은 최수왕 작가님. 이번에 최수왕 작가님 인상적이네요. 아까 갤러리가 스페이스 SO 갤러리 조성현 작가님, 이게 위에 시를 붙인 것 같은데 사진에다 붙인 것 같습니다. 니노 마이어 갤러리 뉴욕에 뉴욕과 브뤼셀에 있다고 합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독특한 그림풍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구상이지만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그림풍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일상적인 걸 또 포착을 하죠. 그리고 마이클 셀스토퍼 총을 이렇게 꾸벌린 이 조형물 시리즈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다른 시리즈가 갤러리 및 미술관에서도 전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에트로 로카살바란 작가의 색감 사진과 약간 접목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경 작가님 도자 공예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작가 중에 굉장히 잘 나간 작가님이시죠. 여러 갤러리에서 수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컬렉터들도 수장한 작가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 하랑미술제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민모 팔라디노란 작가의 강렬한 색감 인상적이더라고요. 굿드님 이번에 아트 오에노 다녀오셨나요? 폴 쿠이커란 작가의 작품인데 최근에 사진을 AI로 이렇게 변형하는 작가들 시도가 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게 실제 연출에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AI로 사진을 조작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인상적인 사진이더라고요. 예, 다녀오셨다고 하시고 알을 확대한 요 사진, 그리고 구두가 막 흘러내리는 듯한 되게 특이한,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주얼적으로 인상적인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재 작가의 독특한 분위기,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본 듯한, 아니면 바깥에서 이 동물들처럼 보이는데 우리에 갇힌 그런 세상을 보는 건지 그거를 좀 모호하게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 위켄드 룸, 이 심플하면서 간결한 이런 프레임 되게 재밌더라고요. 엠버 토플리세크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님의 대형 설치물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들은 큰 작품을 좀 봐야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 보이드 란 작가의 패브릭으로 작업한 것 같죠. 최근에 이런 수로 짜거나 패브릭 작업하는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작가님들도 많고요. 되게 오랜된 듯한 이런 느낌을 내더라고요, 이 패브릭으로. 그리고 이런 느낌도 재밌죠. 약간 국방색, 군대 향기를 자극하는 이런 색감 분위기, 주로 국방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안에 사진 건물 같은 느낌을 또 연출한 그런 느낌도 있고, 예, 아무튼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립 로에시 작가가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연출한 개념 미술 스타일이죠. 예,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전을 개념 미술로 이렇게 작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필립 씨란 작가. 카일 스타버란 작가님이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중세 기사가 무찌르는 듯한 느낌을 입체로 표현했는데 약간 동화적인 감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린이 그림체를 이렇게 조형화한 듯한 그런 느낌? 이 스타일은 같은 작가님인데 작가님이 같은 작가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호세 레르마, 라파 마카로니란 작가님이셨네요. 데보라 드릭, 크리스타인 페트책이란 작가님인 것 같은데 약간 엑스레이 사진 같은 모호한 분위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니카 갤러리인 것 같습니다. 타티아 우롬트세바, 동유럽적 작가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수채화인데 우리나라 컬렉터들은 이렇게 붕 뜬 거 되게 싫어하죠. 근데 외국 갤러리는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채화인데 이 번지는 이 느낌, 사람 실루엣 같은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색감이 쫙 둘러주고 싶은 그런 본능을 자각하는 되게 자유분방한 추상 느낌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크 갤러리입니다. 사크 갤러리는 여기 뭔가 장바구니처럼 연출한 듯한 작가님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는데 작가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사운드웍 이의성 작가님의 작품. 아까는 드로잉룸의 단독 부스였고 이거는 여러 작가님들 부스인 것 같아요. 이의성 작가님 약간 설치 개념미술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산호 작가 작품 같아요. 이게 듀킴 작가님인 것 같고 중세의 그런 스탠드 글라스나 창문 이런 걸 모티브로 작업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홀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도 재미있고요. 신비로운 느낌. 프레임도 재밌고 노충현 작가의 약간 뭔가 기억 속의 설경을 그린 듯한 추억을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트 오에노는 컬렉터들이 더 많이 오는 아트페어라서 애초에 아트페어 목적이 그림 장터라서 컬렉터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감상을 목적으로 오시는 미술 애호가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아트 오에노는 그 중에서도 컬렉터들 비중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외계인을 보는 듯한 스타워즈의 캐릭터를 보는 듯한 저스틴 피츠파트릭이란 작가님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티아스 가르시아 이름으로 봐서는 이탈리아나 라틴, 스페인 쪽 작가인 것 같습니다. 심플하지만 이 색감이랑 이 안에 이 사물의 이런 구성하는 재치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림풍도 좀 독특하고요. 자기 세계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효리 작가의 그리드의 차 안에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독특한 이색적인 구성, 반쯤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줌 강의에서 제발 외우지마 미술 트렌드 1회차 방송을 했잖아요. 저는 작품을 몇 점 소장하지만 컬렉터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 컬렉터님들 자문도 하고 하는 이야기지만 취향껏 소장해도 문제 안 됩니다. 자기가 좋다는데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한 5%라도 내 작품이 가치가 조금 오르고 나중에 되팔았을 때 본정 이상 나는 그래도 팔지 않더라도 내 작품이 오르길 바란다 싶은 컬렉터님이라면 일단은 끌려야 되겠죠. 자기 작품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의 의향이 있다면 냉정하게 한편으론 자기 취향을 버리고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이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가, 뻔한가, 작가는 작가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는 작가인가, 살아온 인생이 작가로서 작가다운 인상을 살아왔나, 작품을 너무 많이 찍지 않았나, 이런 거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일 뿐이고요. 전현선 작가님의 의도적인 아이패드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린 듯한 이런 느낌. 제 생각이 맞다면 그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약간 그런 의도적인 디지털 드로잉 같은 수작업 이런 거를 최근에 작가님들 일부가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태연 작가님, 문규화 작가님, 강렬한 색감, 동화적인 그림체, 그리고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마하라니 마차 나가라 인도네시아 쪽 작가네요. 재료가 뭘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유명한 독일의 팝아트 계열로 봐야겠죠. 네오 팝으로 봐야겠죠. 파나 시리즈군요. 안드레 부처. 작품 스타일은 부처가 아니지만 이름이 부처입니다. PB 갤러리. PB 갤러리 김문아 작가님의 청바지로 옷감으로 버섯 연출한 이런 느낌 재밌더라고요. 김문아 작가 버섯으로 이렇게 연출한 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작품도 같은 작가님은 아니겠죠? 그리고 빌라장 갤러리 마드리드 갤러리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시간 남으면 마드리드 가서 갤러리 좀 갈까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었습니다. 전혀 시간 안 났고요. 갤러리는커녕 미술관을 여유 있게 볼 시간도 모자랐습니다.
해외 마드리드 갤러리인데 우리나라 마네 작가님의 작품이 이 갤러리 통해서 전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경훈 작가님과도 또 친분이 있으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님이라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마네 작가님입니다. 원래 일러스트 작가님으로서 엄청 성공한 작가님이더라고요. 그 특유의 귀여운 이 캐릭터. 여러분, 이 팝아트 계열 작가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아니, 너무 많죠? 근데 냉정하게 이런 캐릭터 작가로 조금 어필하려면 이 정도의 치명적인 귀여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 쪽으로 어필한 작가님들 있잖아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귀엽지도 않고 캐릭터가 특이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그런 작가님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 아트페어에 진짜 많죠. 근데 좀 수준이 있거나 해외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요. 캐릭터 작가님들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나 캐릭터 쪽에 강한 작가님들이 아니라면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이쪽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동화책을 보는 듯한. 그리고 썬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가님도 해외에서 꽤 인정받는 작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미니멀리즘적인 또 이런 감각도 있고, 그리고 두아르트 스퀘이라 갤러리 에드몬드 부르크 베크맨 작가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이름을 메모를 안 했고 이미지 검색으로 이름을 찾아냈거든요. 맞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 부처의 또 다른 작품, 이건 원작일까요? 파나본일까요? 그리고 넥 브룩필드의 강아지 사랑 일러스트 느낌, 그리고 줄리안 오피 작가의 매체에는 조금 다른 스타일, 최근에 이런 스타일로 좀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현선 작가 다른 작은 작품입니다. 수채화로 이런 느낌 낸다는 게 좀 재밌네요. 다른 매체 같은데 수채화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시몬 후지와라 작가의 작품, 다른 온라인 아트 플랫폼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화적인 캐릭터이면서 되게 초현실주의적이면서 그로테스크한, 현대를 풍자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김시한 작가의 작품, 뭘로 표현했을까요? 아크릴로 표현했는데 사진을 합성한 듯한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김시한 작가. 그리고 페레스 프로젝트, 최의정 작가의 에드워드 호퍼 감성인데 색감이 되게 독특한, 색감 배합이 되게 사이버 공간을 표현한 듯한, 일상 맞네요. 탁구채와 공이 중요한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 일상인데 분위기는 되게 비현실적이죠. 쇼퍼 시드니의 갤러리입니다. 벤자민 수하임, 그림풍이 되게 독특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울라 피비 작가는 인형 같은 느낌으로 천으로 되게 푹신푹신한 호감 있는 동화적인 동물 캐릭터 작품으로 많은 설치물을 작업하거든요. 근데 돌아간 쳇바퀴로 이번에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멍 때리게 만들기 딱 좋은 그런 설치물입니다. 아이마 펑크 버드란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리암 칸이란 작가, 여기 감상평까지 이렇게 적은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는 그림풍이 인상적이고 되게 유명한 작가죠. 샹탈 조페. 많은 컬렉터들이 소장한 작품이죠. 그리고 카데르 아티아 작가는 광주 비엔날레에 이미 소개가 된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남준 작가의 TV 시리즈인데 디자인이 좀 다른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띠오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는 미오 야마토 작가인데 일본에서 이미 꽤 인정을 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미니멀리즘적이면서 이 특유의 땡땡이 점이 되게 포인트죠. 붉은 점, 뾱뾱이 누르고 싶은 이 포장지 뾱뾱이 그걸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일본 특유의 오덕적인 느낌도 있죠. 막 점으로 팍팍팍 찍는, 일본 작가들이 쿠사마 야유도 그렇고 점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전염병, 피부병을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다양하게 감상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그림 작가님이죠, 이름? 띠오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불화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한편으론 되게 성적인 그런 상징물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작업을 하죠. 이 윤희 작가의 르네상스적인 그런 도상을 응용한 듯한, 눈을 또 가리고 있습니다. 고전주의를 좀 재해석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윤희 작가님. 지금 앵글에서 느껴지는 건데 갤럭시 최근 렌즈가, 기본 렌즈가 굴곡이 너무 심하네요. 시점 차이가. 그래서 2배수로 해야
좀 적당한 굴곡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휴대폰 쓰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입체물 찍을 때, 임체 찍을 때도 그렇고, 물론 이렇게 되면 다리가 길어 보이겠지만 굴곡이 왜곡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작품 사진 찍을 때는 기본 비율로 찍으면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박찬호 작가님의 돌, 극사실주의겠죠? 사진은 아니겠죠.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최근에 돌을 확대해서 그린 작가님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박찬호 작가님이 원조이길 바랍니다. 예, 제가 소개하니까 너무 많아요. 돌 그린 작가님들. 최영욱 작가님 주로 도자기를 그리는데, 도자기를 확대해서 이 산 모양의 단면을 확대해서 그리는 게 최근에 좀 달라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최영욱 작가님의 도자기가 굉장히 컬렉터들한테 사랑을 받은 이후에 도자기를 그린 작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발 도자기 그만 보고 싶습니다. 최영욱 작가 외에 도자기 지겹다. 너무 식상하다. 지금 시도하는 도자기 작가님들은 뭐 그렇다 치고, 아직 젊은 작가님들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도자기 제발. 최영욱 작가님 도자기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아트 오에노 지나가다 또 하나 찍었고, 자베르 박스터라는 작가의 추상 표현주의적인 스타일. 근데 이런 스타일이 좀 많긴 하죠. 그리고 서정 아트 갤러리에서 이 부스였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완 작가님이 여러 미술관 그리고 비엔날레에서 이 개념 미술로 상당한 이력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모르더라도 콤프레이크 이 팝아트 느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감자인 듯 야구공인 듯 모호하게 만든 이 느낌 재미있습니다. 뭘 유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귀여운 여러 패키지 디자인, 눈이 달려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의인화시켜서 인격을 부여했는지 이게 약간 눈치를 본 듯한, 그죠?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네요. 이현 작가님 사인도 있고, 그리고 메르켈 클라우스라는 작가님의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일단 담배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배 꽁초인지. 면 구성하는 것 중에서 좀 색감이랑 이런 구성이 좀 특이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넘겼는데 어우 다 소개했네요. 시간 모자랄 줄 알았는데. 화랑미술제 좀 바로 하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끊길까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아트오네노 총평 아트페어인데도 불구하고 감상하기 편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일반 입장 티켓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중적인 접근성이 쉽지는 않다. 대신에 컬렉터라면 어느 정도 뻔한 작가들을 필터링한 듯한 그런 아트페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일반 아트페어에서 지겹도록 그만 보고 싶다라는 그런 스타일의 작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작가님들 사이에서도 예술계에서도 꽤 수준이 있다라는 평을 듣는 그런 아트페어로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자, 아무튼 초대해주신 아트 오에노 대표님이 직접 초대하신지 아니면 직원이 초대해주신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또 인사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림 진짜 많이 소개했네요. 역시 그림 많아도 훑고 지나가면 금방 진행하네요. 제발 외우지마 미술 트렌드 1회차 지나갔습니다. 다시 보기 링크를 공유해드리니까 문제 안 됩니다. 계속 신청 받고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 8시에 2주차 수업 예정입니다. 신청은 허세미술관 게시판 공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